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ds max를 이용한 모델링 기초과정 중에서 첫 시간으로 전체적인 화면 구성과 3ds max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정렬되어 있는 커맨드 패널을 이해하고 모델링의 첫 단계인 기본 도형을 생성하고 그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s max는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학습용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학생용을 사용할 경우에도 기능에 제약 없이 3년간 안전하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맥스를 처음 실행하셨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입니다. 화면의 중앙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작업 공간인 뷰포트이고,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움직이고 변형하는 실질적인 작업 공간입니다. 화면의 맨 위에 맥스 모든 기능이 정리되어 있는 메뉴바가 있고, 그 아래 작업에 필요한 중요한 메뉴들이 정리되어 있는 메인 툴바가 위치합니다. 그 아래에는 맥스의 강력한 도구인 리본 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본 툴은 초급 단계를 지나서 조금 더 복잡한 모델링을 할 때 탁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 끝에 아이콘들과 함께 정렬되어 있는 곳이 3D Max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커맨드 패널입니다. 맥스 모델링 과정은 기본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그것을 원하는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고, 커맨드 패널의 크리에이트 탭에서 기본형을 생성하고 커맨드 패널의 모디파이 탭으로 이동해서 수정하게 됩니다. 맥스 핵심 모델링 과정이기 때문에 커맨드 패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면의 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애니메이션 작업에 필요한 타임 슬라이드 바고, 화면을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확대, 정렬하기 위한 내비게이션 툴이 오른쪽 하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맥스 화면은 사용자의 편에 따라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패널과 뷰포트 사이에 경계면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화살표가 생성되는데, 그 화살표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커맨드 패널의 공간을 크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쉽게 확인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커맨드 패널의 상단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를 떼어서 피보트와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왼쪽으로 정렬할 수 있고, 다시 더욱에 들어가서 라이트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쪽이 더 편리한지 본인이 선택하시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의 메인 툴바나 리본 툴도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뺄 수 있고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툴바나 커맨드 패널의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메인 툴바 등을 감추거나 다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작업해야 될 때는 이렇게 메뉴들을 감추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 공간인 뷰포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뷰포트는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변형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인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 탑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상단에는 프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성된 오브젝트를 위에서 보거나 정면에서 보거나 입체적으로 보는 공간인데, 먼저 커맨드 패널의 크리에이트 탭에서 지오메트리에 가서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때 정면, 측면, 또 상단에서 본 모습을 구별하기 위해서 T봇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T봇을 탑뷰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전자가 생성이 됐죠. 지금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맥스의 아주 기본 세팅인 상태이고, 탑뷰에서는 주전자를 상단에서 보고 있고 프론트 뷰에서는 주전자를 정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에서는 주전자를 입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레프트 뷰에서는 주전자의 왼쪽에서 바라본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뷰포트에서 정면, 측면 직접적으로 전체적인 형태를 관찰하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뷰포트도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데, 입체적인 모습을 더 크게 보고 싶을 때는 뷰포트의 중앙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사방향 화살표가 보이게 됩니다. 이때 이걸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하면은 뷰포트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모습을 더 크게 보거나 상단에서 본 모습을 크게 보거나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다시 원상태 돌리기 위해서는 사각형의 중앙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리셋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이렇게 원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모델링 작업하기 위한 몇 가지 편리한 뷰포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왼쪽 하단에 보면 화살표가 있고 스탠다드 뷰포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공한 레이아웃을 몇 개 선택해서 오브젝트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큰 화면을 제공하고 왼쪽에 3개의 탑 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화살표 클릭해서 이렇게 반대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개의 뷰만을 볼 수 있고 3개의 뷰만, 그리고 다시 2개의 뷰만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전체 뷰, 한 가지 전체 뷰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 이제 변경해본 레이아웃은 전부 이렇게 등록이 되고 다시 원상태 4개짜리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뷰포트도 작업에 편리하도록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각자 작업 환경에 맞게,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업의 편의성에 맞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형성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자유롭게 관찰하고 화면을 이동하고, 오브젝트의 일부분을 줌해서 확대해서 보고, 또 전체를 화면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탑뷰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동해 봅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하면 이렇게 화면이 패닝이 됩니다. 좌우로 이렇게 해서 화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아래에 손바닥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손바닥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도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바로 마우스 화면에서 클릭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매번 이 손바닥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동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각 뷰포트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하면은 펜 기능이 바로 활성화됩니다. 이번에는 키보드의 Alt 버튼 누르고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 뒤 회전돼서 전체적으로 모든 방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FPS 게임이나 RPG 게임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오브젝트를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앞, 뒤, 상하, 좌우를 보면서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오빛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그 작업을 가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Alt 버튼 누르고 이렇게 클릭과 함께 움직이면 이렇게 전체가 오빗해서 화면이 돌아가게 됩니다. 오브젝트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화면을 이동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 가운데 휠 마우스 버튼만 클릭하고 이동하면 펜이 되고, Alt 버튼과 함께 누르시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휠 마우스를 바로 드래그해서 위아래로, 위로 올리시면 줌되고 아래로 내시면 줌아웃이 됩니다. 줌인, 줌아웃. 마찬가지로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줌 버튼을 클릭하고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줌올 버튼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줌 버튼을 클릭하고 확대하거나 마우스의 휠 마우스를 이동하면은 선택한 그 뷰에서만 확대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줌올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모든 뷰포트에서 확대, 축소가 일어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중앙에서 벗어나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것을 중앙에 정렬해주는 기능이 바로 줌 익스텐트 기능입니다. 줌 익스텐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다시 옮겨보고 클릭하면 정렬이 되고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이 모든 화면이 중앙에서 오브젝트가 멀어졌을 때 줌 익스텐트 올 클릭하면 이렇게 모든 화면이 중앙에 정렬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오브젝트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화면이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오브젝트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를 전체적으로 큰 화면으로 보고 한 번에 입체적인 장면을 확인하면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맥시마이즈 뷰포트 토글을 클릭해서 이렇게 전체 화면에 옮기시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이 좀 숙달이 되다 보면은 정면, 측면하고
탑뷰에서 본 장면은 처음에 전체적인 크기를 확정 지을 때 사용하고, 빠른 모델링 작업은 이렇게 한 화면에서 계속 전체를 돌려보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4개 원래 뷰포트로 옮겨주시고요. 현재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 곳과 나머지 뷰포트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다른데, 이것은 뷰포트에서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확인해 보시면 나머지 3개는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고 쉐이드를 누르면 이렇게 오브젝트의 선만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형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리얼리스틱이라고 클릭하시면 이때는 이 화면에 맥스가 제공하는 라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자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하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이 나오고요. 모든 뷰포트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모습을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브젝트를 클릭한 상태로 선택되어 있으면 이렇게 엣지가 표현되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뷰포트의 바닥을 클릭해서 오브젝트 선택 해제가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의 쉐이딩 상태, 오브젝트 입체적인 모습만 보이고 엣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엣지드 페이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오브젝트의 엣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은 단축키 F3과 F4 키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F3번을 계속 반복해서 누르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입체적으로 보이거나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이거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변환할 수 있고, F4번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입체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엣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F3번 누르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과 입체적인 상태가 이렇게 교차돼서 표현되고, F4번 누르면 이렇게 쉐이드로 표현된 상태에서 엣지를 교차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주전자를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한 후에 화면을 정렬해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격자 모양 선이 사라져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격자 무늬는 그리드라고 하는 3D Max의 좌표계를 보여주는 선인데, 이것은 단축키 G를 클릭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감추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맨드 패널에서 기본적인 도형을 생성하고 모디파이어로 이동해서 어떤 식으로 변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패널에서 지오메트리에 가면 다양한 기본적인 도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선택해서 탑뷰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박스의 바닥이 생성이 되고, 마우스를 뗀 후에 드래그해서 높이를 결정하고 다시 클릭하면 박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박스가 완성이 되고, 다시 이번에는 스피어를 선택해서 화면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즉각적으로 스피어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다른 다양한 오브젝트도 한번 클릭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처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크기, 바닥이 생성이 되고, 오브젝트마다 특성이 있지만 튜브나 박스나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바닥에 넓이가 형성이 되고, 다시 클릭하고 높이 결정하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마무리합니다. 실린더도 마찬가지,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바닥의 넓이를 결정하고 다시 마우스 떼고 높이를 결정하고 마우스 다시 클릭해서 완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오브젝트들은 생성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선택 해제해버리고 나면은 이렇게 크리에이트 박스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선택에도 속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맥스의 가장 큰 특징인데, 말 그대로 크리에이트에서는 최초로 한번 생성해서 만들어내고 나서 모디파이로 이동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 그리고 선택한 상태에서 모디파이어로 이동하면 이렇게 그 속성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모디파이어 이동하고 나면 다시 한번 그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스피어 선택하면 스피어의 세그먼트 수를 바꿔줄 수도 있고, 크기를 바꿔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반구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요. 실린더 선택하면 실린더의 높이가, 높이의 세그먼트, 면수가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캡은 이
덮개 말하는데 덮개 부분에 세그먼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 사이드를 바꿔서 이렇게 단계를 줄여서 오각면을 가진 높이를 가진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각형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박스도 마찬가지 박스의 높이, 가로, 세로의 길이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나서 항상 모디파이어로 이동해서 모델링 하는 과정이 맥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기본 도형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델링을 한다기보다는 기본 속성만 변화시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크리에이트로 가서 다른 오브젝트를 추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토러스, 도넛 모양이죠. 그리고 플랜. 이렇게 많은 오브젝트를 생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맥스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와 작업 공간을 이해하고 커맨드 패널을 크리에이트 탭에서 오브젝트를 생성한 후에 모디파이로 이동해서 속성을 수정하는 맥스의 기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성한 오브젝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방법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맥스 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